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세 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포로미,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자신감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챙겨서 고고싱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참고 종류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의사항 때문에 다 해놓고 결국 점수를 못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 건 99%가 이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꼭 정리해 주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 조건부 서식을 범위를 잡을 때, 맨 위에를 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된다. 또는 이리 가면 안 돼요. 맨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도 안 돼요. 반드시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된다. 반드시 맨 위에는 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행 단위로 잡을 때는 전체 범위를 잡지만 불어에 대해서만 하고 싶다, 또는 중국어에 대해서만 하고 싶다, 또는 평가에 대해서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각각의 열 단위로 블럭을 잡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해 보시면 반드시 필드를 제외한, 맨 윗줄을 제외한 레코드, 그 아래 행들만 블럭을 설정하고 반드시 첫 번째 필드 아래에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안 되고 반드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행단위 조건부 서식이므로 반드시 혼합 참조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합 참조는 또 뭐예요? 생소한 혼합 참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맨 뒤에 시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러, 100달러가 있습니다. 100달러. 환율, 우리나라 환율로 따졌을 때 900원 할 때, 950원 할 때, 1000원 할 때 각각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는, 900원 할 때 곱하기 100달러. 100달러를 900원 할 때 얼마일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9만원이 나오네요. 9만원. 9만원이 나오는데 아래로 끌어볼게요. 엑셀의 장점이 이거죠. 아래로 끌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게. 샵샵샵샵샵샵.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늘리겠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이거, 근데? 900원에서 950원 올랐어요. 그런데 돈은 8,500만원. 이건 얼마예요? 억, 10억, 100억. 1000원이면 850억인가요? 나 그냥 100달러 그냥 사고 말겠어요. 그냥 100달러 어디 가서. 1000원씩이더라도 850억.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절대참조, 상대참조 방식입니다. 비사 여기 있습니다. 비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얘는 누구랑 계산해야 돼요? B5랑 계산하겠죠? 또 내려오면 누구랑? 얘랑.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올 때요. 900원 할 때, 950원 할 때, 1000원 할 때, 1050원 할 때 각각 내려오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계속 내려오지만 얘는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정. 그런데 C3에도 역시 멀쩡히 살아있어요. 내려와 볼게요. C4로. 얘하고 곱해버리는 거네요. 그럼 또 얘는 누구랑 곱해요? 8,500만원하고 얘랑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항상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3에 대고 블럭을 잡고 키보드 F하고 4하고 따로따로 누르는 거 아닙니다. 키보드에 보면 F4 펑션 키가 있습니다. 키보드 맨 왼쪽 위에 ESC가 있어요. 그 다음에 F1, F2, F3, F4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여기 F하고 여기 4하고 따로따로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펑션 키 F1번부터 F12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F4를 누르라는 겁니다. F4를 누르면 현재 C3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럭을 잡고 F4를 눌러주면 앞뒤로 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달러는 돈 모양이고 여기는 참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C 앞에 달러, 3 앞에 달러,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아까는 C3, C4, C5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쭉 끌어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줄였습니다. C3 비사 맞죠? C3 비사. 여기도 C3 그대로네요. C3 그대로죠. 여기도 C3 그대로. 여기도 C3 그대로. 앞에
달러가 붙으면 그 셀은 내려오지 못하고 고정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달러가 붙는 걸 우리는 절대 참조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 참조. 자, 특정 셀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내려오지 못하게끔. 얘네들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B4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상대 참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대 참조. 자,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런 절대 참조 방식이 아닌 혼합 참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혼합 참조란, 자, 예를 들어서 $C, $3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절대 참조입니다. 그러나 $C3 영문자 앞에만 있죠. 영문자 앞에만. 또는 $C3 이런 숫자 앞에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혼합 참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혼합 참조 방식을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블럭을 잡고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3 앞에만 오네요. F4를 한 번 더 누르면 C 앞에만 오네요.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F4를 눌렀더니 이제 다 풀어졌어요. 즉 블럭을 잡고 F4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자, 달러의 표시가 바뀌면서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절대 참조 방식을 썼지만 여기에 와서는 자, 계속해서 참고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영문자 앞에만 오는 참조 방식을 쓴다. F4를 2번 누른다. 즉 조건부 서식에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아무 무의식 없이 F4를 2번 누르면 이렇게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7별 그러면 7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김별 그러면 김씨다, 성이 김씨인 사람이다 이런 건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eft, right 함수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로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그래서 왼쪽이죠. 첫 번째 글자가 라는 의미로 left 함수를 쓰고 마지막 별종이 있었죠. 마지막 글자가 종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 한 글자를 또는 두 글자를 세 글자를 필요한 글자 수만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참고정리 크다, 작다, 이상, 날짜에서 이전, 이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급 필터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열어서 보는데 자, 조건부 서식은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규칙을 들어오면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서 서식을 지정하도록 여기다가 수식을 작성합니다. 수식을.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수식을, 이런 수식을 편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와서 규칙을,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조건부 서식을 넣을 때는 새 규칙을 클릭을 해서 서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들어가서 보는데 자, 언어별 득점 현황표에서 각 지역별 영어에서 스페인어까지 자, 영어에서부터 스페인어까지 B3부터 G10까지죠. B3부터 G10까지 이렇게 쪼개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 하나씩 비교할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평균이 자, 이 얘네들 평균을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임으로 한번 구하는 겁니다. average average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주겠습니다. 자, 이때 달러를 줘버리면 내려오면서 그 다음 평균, 그 다음 평균, 그 다음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만 계속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달러를 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다. 79.667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한번 줘볼까요? 달러를 주면 자, F4를 줬습니다. F4를 한번 눌러서 영문자 앞에 숫자 앞에 다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모두 똑같아져요. 모두. 자, 이게 아니죠. 이 사람의 A 지역의 평균, B 지역의 평균, C 지역의 평균 각각 구해야 되는 거죠. 각각.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런 상태로 자, 각각의 평균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 평균이 70이야. 72하면 여기 되겠죠. 이해되고 두 개만 되네요. 두 개만. 우선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면 각각의 평가에다가 자, 영역은 여기다가 하라는 거래요. 평가에다가 이런 70점 이하는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라.
전체가 아니라, 아까 우리 전체로 보통 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만 색깔을 내야 되니까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여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작성하여. 자, 그리고 수식은 는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average 가로 열고 누구의 평균? 영어부터 스페인어까지. 얘 기본적으로 달러가 들어가 버리네요. 달러가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럼 우리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블럭을 잡고 달러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구간을 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블록을 잡아놓으면 구분도 갑니다. 구분도 가고 평가도 가고 막 가버려요. 지 혼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어부터 여기까지만, 총점도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그래서 B, C, D, E, F, G는 고정시켜라 라는 겁니다. H나 I나 A는 필요 없다. B부터 G까지만 보고 싶다. 물론 숫자는 내려와야 되겠죠. 숫자는 내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B부터 G까지는 고정이 되는, 자, 그래서 B하고 G 앞에는 영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잡고, 자, 앞에 거는 지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건부 서식에서는 F4를 2번. 1, 2. 그랬더니 B 앞에 달러, G 앞에 달러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가로 닫고, 자, B, G는 고정되고 숫자 3은 4로 5로 내려오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됐겠죠. 자, 그게 70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70 이하다. 70 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셀 음영을 빨간색으로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색인지, 여기는 글꼴입니다. 글꼴색에 보면 빨간색이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음영색입니다. 채우기로 갑니다. 자, 여기는 마우스 대면 빨강인지 뭔지 안 나타나요, 색상이. 그래서 글꼴에서 미리 색상들을 정확하게 좀 보고 와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강 채우기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조건부가 안 들어가네요. 왜?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새 규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된 걸 확인할 때는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걸 수정할 때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에라 모르겠다, 삭제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도 되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average인데 에베타지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걸 고치면 되는데 방향키, 이때 막 방향키를 누르면 뭐예요 이거 갑자기. 자, 여기 또 하나 교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건부 서식 작성 시 방향키를 내가 누르면 이상하게 막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때 뭐를 누른다? 펑션키 F2를 누르면 자유롭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우고 이번에 F2를 눌러볼게요. 키보드의 F2번 펑션키. 자, 그럼 방향키를 눌러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물론 그게 귀찮으면 마우스로 똑 찍어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R로 바꾸겠습니다. average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OK 70 이하에 2개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편의상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안 지우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조건부.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 1회만 작성하시고, 이건 뭐예요? 자,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또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조건 1회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과에서 비교, 정답 옆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조건부가 행 전체 설서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뭐예요? 자, 평가 영역에만 색을 채우는 거죠. 평가 영역에만. 그런데 이번에는 행 전체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행 전체면 맨 위에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안 된다. 어디서부터? 반드시 첫 번째 필드 밑에서부터 범위를 잡는다. 맨 아래 합계는 잡지 않는다. 레코드만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레코드가 각각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블럭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홈의 조건부에 와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고 규칙을 이용하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품이 A인 거 여기 있죠. 비품이 A인 거. 자, 는 같습니다. 는. 자, 얘가 또 달러가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몇 번을 누른다? F4를 1, 2를 누른다. 그래서 C는 고정되고 C 앞에는 고정됐어요. 옆으로 가지 말라 이거 옆으로. A나 자, B나 D는 가지 말고 여기 C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4니까 5, 6, 7, 8 내려오라는 겁니다. 는 이게 뭐와 같다? A와 같다라는 겁니다. 큰 따옴표로 묶고 A라고 했습니다. 자, A와 같고 A인 거네요. 그냥 A인 거. 자, A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글꼴입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갑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을 파랑으로 갑니다. 파랑이 이건가요? 얘는 진한 파랑이네요. 얘가 파랑인 것 같아요. 파랑. 자,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니까 A, 오케이. A인 것들만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면 끝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답과 비교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1, G1, A4부터 여기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설령 문제에서 A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잡으면 안 돼요. 절대 never 반드시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자, 질문하는 조건부 서식의 80%는 뒤에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필드에서부터 블럭을 잡아주시고 자, 홈의 조건부 서식에 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자, 담당 직원의 마지막 글자가 담당 직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는 자, 얘가 자, F4 두 번 눌러야 되겠죠. 는 자, 큰 따옴표하고 별 뭐라고 해야 되죠? J 별 J로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별이라든가 이런 물음표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요? left, right를 써야 돼요. 근데 마지막 문자면 맨 뒤에 문자죠. 그러니까 right 함수를 써야 됩니다. 왼쪽 첫 번째 뭐 시작한다 그러면 left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right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는 right. 자, 가로 열고 여기에 B4입니다. B4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니까 F4를 1, 2로 줬습니다. 자, 컴마 1 뭐예요? 오른쪽에 한 자리가 만약에 두 자리가 그럼 여기다가 2라고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한 자리가 큰 따옴표 묶고 뭐와 같다? J와 같다. J와 같다. 자, 마지막 오른쪽 한 자리가 J와 같으면 글꼴을 파란색으로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역시 파란색으로 주고 또 굵게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주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글자가 J인 것만 찾아서 셀 서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J 들어갔죠. 마지막 글자가 J인 것만 적용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K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풀어집니다. 자동으로.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살펴봤고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가 이어 함수 주어져 있네요. 여기 보면 라이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함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써야 하는 함수입니다. 자, 시작한다 그러면 레프트, 마지막이다 그러면 라이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70년 이후 문제 4번으로 갑니다. 3-4번 시트에서 자, 1970년 이후 우리가 고급 필드에서는 707별표 그랬죠. 7별표. 그런데 여기는 연월일의 형태였습니다. 연월일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고급 필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텍스트 형태였지만 이거는 자, 날짜 형태죠. 날짜 형태. 날짜 형태이기 때문에 자, year, month, day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연도를 물어보면 year, 월을 물어보면 month, 일을 물어보면 day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대해서니까 첫 번째 필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가 안 보여요. 앞에가 안 보이는데 모르고 앞에 A열이 잠시 이렇게 숨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놓고 역시 잘했어. 나는 잘했어. 뭐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이렇게 해서 꼭 앞에 뭐가 있는지 눈을 잘 보십시오. A열인지 B열인지. 물론 A열이 비어있을 때는 A열을 빼줘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들어오고 수식 작성을 들어갑니다. 자, 주민번호의 1970년 이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날짜에서 이전 이후는 해당 날짜를 포함한다. 는이 들어간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는 들어갑니다. 자, 연도를 가져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어가 필요합니다. 월을 가져와야 된다면 months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 방식으로 되어 있죠. $B, $4. 그래서 우리는 F4를 몇 번? 1, 2로 갑니다. 1, 2. 자, 그리고 이어 닫습니다. 이게 연도만 구하는 겁니다. 연도만. 그리고 연도가 1970년 이후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1970년 이후. 자, 이렇게 만족하면 행 전체에 대해서 자, 글꼴색을 빨강으로 하고 빨강으로. 자, 그다음에 굵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굵은 기울인 걸로 해라. 뭐 기울인 걸로 해라. 현재는 굵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70년 이후 70년 이후 것들만 쭉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80년도 나오겠죠. 80년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년이다. 자, 이렇게 80년도 해당돼요. 70년대만 하라는 게 아니라 70년 이후 컨트롤 Z로 복구시켜 주시면 됩니다. 70년 이후, 70년 뒤로 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혼자 해보기 있죠. 5월 이후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월 이후다. 먼스에 5월을 놓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는 먼스. 자, 그리고 여기죠. B4입니다. 그래서 $B4가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건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고 6번째,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서 비교해 주시고. 자, 역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콤으로 끝나거나 그랬습니다. 텔레콤으로 끝나고 여기 있습니다. 텔레콤으로 끝나고 어디가? 오른쪽이. 즉 무슨 함수를 써라? 라이트 함수를 써라. 여기에는 라이트 함수가 안 주어졌네요. 그런데 우리는 라이트를 써야 돼요. 끝나거나 그랬으니까 오화가 주어진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100 이상. 자, 끝나거나 SK텔레콤 여기 있네요. 100 이상. 얘네들이네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SK텔레콤. 자, 행 전체에 대해서 굵게 적용을 해라. 그런데 오화 조건이 있어요. 오화가. 자, 이 조건과 아까는 우리가 1, 2, 3번에는 조건이 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전체 행에 대해서 행 전체에 그랬으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에 와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식을 사용하여 들어가고 자, 는 마지막 세 글자가 텔레콤이다. 무슨 함수를 써라? 라이트 함수를 써라. 라이트 R-I-G-H-T 가로 열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F4를 몇 번? 1, 2 하나, 둘 넣습니다. 그리고 쉼표 몇 글자? 오른쪽에서 우리는 한 글자가 아니라 텔레콤 세 글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세 글자가 가로 닫고 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 안에다가 뭐라고 쓰죠? 텔레콤이라고 씁니다. 텔레콤. 자, 조건이 또 있어요. 쉼표. 자, 이번에는 SK텔레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는이지만 두 번째는 는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F4를 1, 2로 해서 D 앞에 달러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얼마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몇 개예요? 1, 2, 두 개입니다. 이때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키 누르니까 막 쓸데없는 게 들어와요. 자, 방향키를 누르고 싶다. 그럼 뭘 누른다? F2번을 누르면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맨 앞으로 마우스로 오겠습니다. 두 조건이 이거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조건에 오화 조건이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맨 앞에 오화를 쓰고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처리할 수 있게끔 오화 함수를 넣어준 겁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자, 한번 조건을 뭐라고 줬죠? 굵게 역시 빨강이네요. 빨강에 굵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얘네들은 텔레콤이죠. 얘네들은 텔레콤이지만 얘는 아닌데 왜? 자, 이 SK텔레콤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풀어봤고 6번째 문제는 미션이네요. 미션. 미션. 또 레프트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먼저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미션으로 갑니다. 자, 계좌번호의 영역의 첫 글자가 자, 행전체인지 1분지 이걸 보겠습니다. 행전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글자가 1인 그랬습니다. 뭐의 첫 글자? 자, 계좌번호의 첫 글자겠습니다. 계좌번호의 첫 글자가 1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글자니까 레프트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규칙으로 들어가고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는, 자, 누가? 여기에. 레프트 들어갑니다. 레프트. 자, 이 계좌번호 하나만 찍습니다. 맨 위에 하나만. F4 두 번, 1, 2. 그래서 G 앞에만 달러가 왔습니다. 앞에 한 글자만 보겠다. 한 글자만. 는 1이면입니다. 1이면. 자, 행전체의 글꼴. 여기 2도 있는데, 그러면 1, 2가 있는데 여기도 오함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글자가 1인 경우, 첫 번째 글자가 2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글자인 경우에는 글꼴색을 파랑에 굵게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파랑에 굵게. 두 번째는 연한 녹색에 굵게 기울인 거입니다. 소식이 달라요. 자, 1인 경우에는 파랑에 굵게, 2인 경우에는 연한 녹색에 굵게. 따로따로 되네요. 만약에 두 개가 둘 다, 자, 파랑에 굵게, 여기도 파랑에 굵게 라고 했다면, 오화 함수로 두 조건을 묶어주면 됩니다. 두 조건으로. 그런데 소식이 달라요. 1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2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소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을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부터 가겠습니다. 1부터.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미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식을 들어갑니다. 서식 들어가서 자,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파랑, 글꼴을 파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굵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또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아까처럼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분명히 1 넣었는데. 자, 다시 정리, 규칙관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규칙관리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해서 자, 분명히 맞게 했는데 레프트도 안 틀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 뭐 미드 함수도 있죠. 미드 함수도. 전부 다 문자열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이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이지만 문자입니다. 이 자체가 문자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가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로 추출한 값들은 반드시 숫자일지라도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서 문자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 묶고 뒤로 와서 큰 따옴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에 대한 두 개가 있죠. 1에 대한 거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확인. 오케이. 1에 대한 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일지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로 가져온 일부가 숫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식을 달리해야 되니까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 문제들은 대부분 다 조건 1에만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조건 1에만이라는 게 없어요. 즉,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1인 경우 색상과 2인 경우의 색상이 같았다면 오화 함수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세 규칙으로 갑니다. 다시 수식을 이용하여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는. 자, 역시 레프트 함수로 들어갑니다. 레프트 함수로 갑니다. 자, 레프트 가로 열고 누가? 얘가. 자, F4 몇 번? 1, 2 갑니다. 몇 번째 글자가? 한 개의 글자가 는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자, 2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 경우. 자, 이렇게 마우스로 잘 안 잡아져요. 그럼 방향키 움직이면 또 이상해지죠. 이때 F2키, 펑션키 F2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2라는 거죠. 2. 자,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연한 녹색이면 이건가요? 자, 연한 녹색 맞네요. 얘는 뭐예요? 그냥 녹색. 연한 녹색에 우리는 연한 녹색에 굵게 기울인 꼴 여기 있습니다. 굵은 기울인 꼴.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 2에다가 따옴표 했습니다. 큰 따옴표 해줬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마지막 한 번 더 적용을 눌렀더니, 이 부분에 조건부가 들어갔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도 파랑파랑 연한 녹색의 기울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블럭을 첫 번째 필드 아래에서부터만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F4를 2번 눌러서 혼합 참조 방식으로 이용해야 된다. 절대 참조, 자, 만능 문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문자는 레프트, 끝나는 문자는 라이트,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이 AND, 동시에 만족하면 AND, 이런 것처럼 하나로 자,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OR. 자, 그런데 지금도 OR로 처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서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리해 준 거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정리 다시 한번 1번에 보면은 에버리지 우리가 함수를 썼지만 여기에 총점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총점을 과목수 1, 2, 3, 4, 5, 6 1, 2, 3, 4, 5, 6죠. 6과목으로 나눠서 70점 이하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줘줬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버리지 함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합계행은 제외하고 첫 번째 필드 아래부터 혼합 참조 F4를 본능적으로 눌러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OR 함수로 두 개의 조건을 처리했고 혹시라도 거나가 아니라 이면서 중에서 뭐 이고라고 하면 AND 함수로 또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미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 여기 미션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서식이 하나였다면 우리가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서식이 두 가지이다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2번 작성한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혼자 해보기 9 또는 7 자료 라이트 여기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고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서식을 두 가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9, 7에 대한 부분만 하나의 조건으로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또 OR, 라이트와 OR 함수를 써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조건부 서식을 우선 지워볼게요. 자, 규칙 관리에 가서 지우기 다 지워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얼마 했었죠? 9하고 7이죠. 9하고 7. 라이트 함수로 OR 조건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들어갑니다. 자, 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9하고 7이었죠? 헷갈려요, 자꾸 막. 뭐 했어요? 9 또는 7입니다. 뭐, 7 또는 9가 됐던, 9 또는 7이 됐던, 자, 오른쪽 글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가로 열고, 자, 여기, 맨 첫 번째 겁니다. 맨 첫 번째. F4를 2번 눌러서, 마지막 한 자리가, 두 자리다, 뭐, 7호다, 그러면 여기다가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는, 문자,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이지만 레프트 라이트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7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쉼표. 자, 또 쓰기 귀찮으면 이 앞에 거를 그대로 복사해도 돼요. 앞에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는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라이트. 자, 여기에 있는 게 F4 2번, 컴마 1 한 자리가 자, 9하고 같다. 9하고. 그런데 하나의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7 또는 9이기 때문에 이때 앞에서 뭐를 써줘야 된다? OR을 써줘야 된다. OR. 가로 열고 함수 뒤에는 반드시 가로를 열어야 됩니다. 가로 닫고 맨 뒤에. 자, 이번에 조건부는 뭘로 해볼까요? 자, 주황으로 가볼까요? 주황에 그 다음에 기울인 꼴만 가보겠습니다. 주황의 기울인 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OR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확인해서 자, 7, 9, 9로 끝나고 9로 끝나고 7로 끝나고 9로 끝나고 7로 끝나고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미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1 조건부 서식까지 파트 1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계산 작업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